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 초대 내각 2차 인선도 오늘 발표가 됐죠. 관련 내용들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정현입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과 또 8개 부처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는데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 등 눈에 띄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선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당선인께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것이 인사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인사권자인 당선인의 판단과 의사가 반영된 그런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이 상당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인선 발표에 앞서서 이태규 의원이 갑작스럽게 한 이틀 지났습니다만은 인수위원직 사퇴 선언을 했었고 또 안철수 위원장도 뭔가 좀 제대로 인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의견을 주고 싶었지만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동정부 추진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1차 인선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발표된 2차 내각 인선 결과까지 보면 사실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예상하셨던 공동정부 구성하고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전문성 있다고 생각한 몇 부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했으면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이제 직접 밝히시기도 했고요. 네. 또 오늘 2차 발표 전에도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윤석열, 안철수 그 두 분께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런 공동 정부 구성과 운영이 될지 협치가 될지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과 인선 협의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사 협의는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공동정부 추진은 좀 더 추가 인선 작업을 지켜보면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조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입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글쎄요, 이거 공동정부로 구성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 예측할 때는 그냥 입각이 몇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한 게 언론이나 저희들이나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렇죠. 실제로 운영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건가요? 또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앞으로의 다른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거는 글쎄요, 당선인과 이제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총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풀어가셔야 되겠죠. 저희도 오늘 인선 발표를 보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오늘 그러니까 공동정부 구성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시고 개인적인 또 생각이시고 한 건가요? 예, 저희가 이 2차 인선 끝난 다음에 제가 사실 안철수 위원장님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회의가 그래요? 있으셔서 그 회의 가셨다가 이제 바로 다른 외부 회의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을 확인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인사 발표 이후에 안철수 이후에 위원장을 따로 뵙지를 만나거나 못했습니다. 반응을 들으신 건 없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자,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 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
인수위 측에서 지금 즉각 중단을 촉구하셨어요. 예, 자, 어떤 점이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오늘 이제 그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위원하고 이제 인수위원들이 입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네. 밝히셨는데요. 그,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헌법 파괴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나 조정을 하려면 국민을 위한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개편하려고 하는 거는 국민 보호와는 관계없는 이제 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세 번째는 새 정부 출범을 이렇게 바로 앞에 두고 검찰청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무력화하려는 거는 일종의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이제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거는 뭐 인수위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도 모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법조계나 학계, 민변, 참여연대까지 모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민심을 반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는 중단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네. 검수완박 당론 채택과 관련한 어떤 대응 카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뭐 인선은 당선인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알 수는 없고요. 네. 뭐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런 걸로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집회를 가졌어요. 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수위 측에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또 집회 시위 보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인수위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인수위 측의 노동 정책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뭐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에는 일단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그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그 노동 관련 공약을 보면 노동 기본권은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시대 변화에 맞게 노동 정책 변화도 약간 필요한 게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의 노동 관계를 추진하겠다. 네. 뭐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 뭐 워라밸이 가능한 선택형 정규직을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당선인의 공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민노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재벌 반노동 정책인가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 시위 보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 시위는 법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되는 거지 인수위가 허가를 하거나 막을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현재 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입장은 뭐 노동 기본권 존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대신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좀 공정한 노사관계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인수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전 정부와 달리 또 이 법과 원칙에 대한 적용을 엄격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압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대화, 타협 이런 거가 이제 좀 잘 되는 상생의 노동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네. 예, 아직은 이제 새 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가 어떤 노동 정책을 하겠다고 아직 발표한 바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8개 부처 장관들이 발표가 됐어요. 후보자들 발표가 됐는데 근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이 2개 부처 장관은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제 민주노총의 반발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수위 대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위 대변인은 사실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건 당선자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당선인 대변인실에서 혹시 대답을 하면 그쪽에서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미리 알거나 이번 2차 개각 2차 그 조각 발표할 때도 저희도 거의 언론 발표하는 걸 듣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예. 인사와 예. 관련해서는 인수위 측에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건가요? 예, 저희가 뭐 인수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 의논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조각 단계에서는 인수위 참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그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은 뭐 당선인이 인사권자시기 때문에 당선인이 하시는 거다 하는 거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님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요. 저희도 그 인사권에 대해서 뭐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그다음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에 제가 말씀드린 대해서는 것은 그런 추천 같은 것들이거든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예. 안철수 위원장도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조각과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도 요청받은 바도 없고 또 그리고 아니요. 저기 안철수 위원장님한테는 그 몇 개 부처에 대해서는 추천을 요청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을 굉장히 복수로 많은 분들을 추천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네. 추천한 것 가지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선정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당선인 몫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 달라고 인수위가 요청을 했는데 말이죠. 예.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 해주겠다 하는 건데 말이죠. 예. 자, 관련 조치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번 정부에 요청을 했던 거는 이게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나 종부세 부담이 2022년에 굉장히 대폭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빨리 파실 수 있는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자 이제 지금 현 정부에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네. 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저희가 발표할 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에 착수를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인 5월 11일부터 소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5월 11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매도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이제 소급 예. 적용이 되니까 뭐 예. 지금 근데 뭐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했으면 네. 그러니까 4월부터 그거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정부가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5월 1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급 적용해서 적용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인사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들어봤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